들어보시니까 의미를 알고 듣는 거하고 네. 그냥 레디피 듣는 건 다르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라고 합니다. 이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자죠. 기투란 말 들어보셨어요? 기투? 우리는 이미 던져진 존재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에 뭐 1960년대 뭐 50년대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거 아니죠. 그냥 그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를 말했고요. 여기 시몬은 드 보부아르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제2의 성을 쓴 시몬 드 보부아르 계약 결혼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설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인지 몰랐어요. 이게 어디에 나온 말이냐면 미술관역 동물원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신문화가 나오고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참 멋있는 대사예요. 제가 김유정역에 가니까 이 벽에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 말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도 그렇고 강사의 길도 그렇고 저는 이걸 여러 가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의 길이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뭐든지 그래요.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의 이렇게 선택이 있죠. 가지하는 길이라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미국의 자연주의 시인의 이야기가 있죠. 또 이게 이제 원래 원문은 To lost diverged in a yellow wooden story I couldn't travel both and be one traveler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그네의 몸으로 두 길을 가볼 수 없어서 한쪽 끝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내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을 해서 먼 날 어디선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숲속에 갈라진 두 갈래 길이 있었고 사람이 덜 다닌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처럼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B와 D 사이의 C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고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시어를 낚다라는 이제 시에다가 물고기 여자를 써가지고 결국 인생을 제가 비유해 쓴 거예요. 지인에게 낚시 인형을 선물 받아서 책상에 인형을 앉히고 낚싯대를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사해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생각의 바다 한가운데서 던진 낚싯대에 치어 조그만 물고기가 잡혔어요. 달팽이 걸음으로 끌어올렸지만 사라져버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를 그 노력을 했죠. 작은 걸 얻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 안 잡히죠.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다가 실망하지 않고 마음의 오키를 달여 낚싯대를 힘껏 던졌다. 그 순간 흔들바위를 들어 올린 듯한 묵직함. 큰 걸 이제 하나 내가 낚는 거죠. 대어가 황금빛 선율 연주하며 뇌망 속에도 이거 뇌망인데 이거 제가 만든 말이고요. 사해에서 다시 낚싯대를 던진다. 낚싯대가 석양의 노을 속에 이게 원래 시는 이게 뻥이 좀 많아요. 근데 있어 보이려고 제가 쓴 건데 제가 쓴 시예요. 낚싯대가 석양의 노을 속에 달빛을 끌어당긴다. 결국은 인생을 내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곱셈이에요. 100이라는 찬스가 왔는데 내가 0이면 어때요? 100 곱하기 0이죠? 0이 돼버립니다. 사냥꾼이 될 것인가 농사꾼이 될 것인가. 사냥꾼은 목표물만 보는 사람이고 농사꾼은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갈고 닦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렇게 사냥꾼이 되면 안 되고요. 농사꾼이 돼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어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인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봤냐 했더니 로미오는 읽어봤는데 아직 줄리엣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캐플렉 2막 2장에 나오는 대사예요. 그 줄리엣이 있는 곳에 로미오가 가잖아. 대충 그건 알죠. 그러니까 이 줄리엣이 로미오한테 How did you approach this world? 어떻게 당신은 이 담장을 뛰어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미오가 대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시를 잘 쓴다고 해도 사랑의 힘으로 뛰어넘었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셰익스피어는 역시 세계적인 대가죠.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멋지지 않아요? 이게 머리에 피도 안 말래. 중학교 한 3학년 애들이 쓴 16살짜리의 사랑 이야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근데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괜찮아라는 한강의 시인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시의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지만 그 한강 시인의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가 이 괜찮아라는 시거든요. 이 괜찮아라는 시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로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어때 보시죠? 그래서 이 한강이 정말 이렇게 뭔가 공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다모라는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야. 근데 공감의 힘이 있는데 그 다모 페인도 막 있고 그랬지만 이게 이제 공감이 되게 중요해. 이게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어제 아파서 병원에 가봐 그렇게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참 이 괜찮아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20년 후에 너는 내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 나왔죠. 실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정말 할 일은 열심히 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보시는 분 같다고 제가 가져왔는데 정말 이렇게 그 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종교를 갖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데 중년 여성의 여기 다 중년 여성들이잖아요. 자가 진단법이 뭐냐면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여. 그럼 백내장이래. 그렇다가 남편 몸 쪽으로 몸이 기울면 관절염이고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당뇨고 여기 나오죠.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엎혀보고 싶으면 골다공증이고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리면 부정맥이고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 갑상선 질환이고 남편이 갑자기 똑똑하게 느껴지면 인지장애고 남편이 갑자기 작아 보이면 고도 비만이고 여기 다 8가지 다 갖고 계시죠?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오드리 헵번이 이제 한 말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외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하는 거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이거보다는 하고 싶은 시간을 낼게.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보다는 인맥이 없으니 만들어 볼게.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보다는 이 나이에라도 깨달아 천만다행이야. 깨하고 설탕이 있으면 합해져서 그 깨설탕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깨와 설탕이 합해져. 왜 나에겐 걱정거리만 생기지보다는 생각해보니 고마운 게 참 많아. 이런 것도 못하니 실패자보다는 이런 것도 못하다니 난 배울 게 참 많아. 사실 난 용기가 없어보다는 용기가 없으니 있는 척이라도 해보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난 화나게 해보다는 나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정말 리더를 키워야 되겠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만든 거예요. 저희가 리더는 이렇게 그 리더가 아닌 보스가 돼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요. 성공의 지붕 위에 열려야 할 7개의 박이 있대요. 단박 하기로 한 일을 단박에 해치워라. 성공은 반복의입니다. 꼬박꼬박. 그 다음에 매일 100개로 하기로 했으면 또박또박 100개씩 하고 절박함의 행동이다. 간절한 꿈을 가져라. 그 다음에 해박한 지식도 가져야 되고 한박 웃음도 가져야 되고요. 쌈박하게 마무리를 해라. 이 선상 낚시라는 제가 신데 저는 이제 선상 낚시를 하는데 배멀미가 심해가지고 그냥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냥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시를 가지고 제가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넘지 못하면 마지막에 누구도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인생의 바다 위에서 고난은 파도를 넘어 희망의 열매를 얻기에 사투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억다 시리즈인데요.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필요 없죠. 사는 게 복이죠. 무너져버릴 것 같은 순간을 겪을 거지만 주위 사람이 용기를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얼마나 성공이 가까워, 그러니까 실패할수록 성공이 가까이 온다는 거죠. 두 발로 걸을 수
수 있을 때까지가 행복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 마윈의 말인데요. 믿기 때문에 보이고요. 일반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믿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 실패한 사람은 보고도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마윈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말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해설하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한 9,020명 정도 돼요. 이 영웅 형제 한번 나중에 구독하실 분 한번 보십시오. 그 뽑으려 하면 모두 잡혀있지만 이거 아까 했고 쌍기업을 끝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7가지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꿈을 가져라. 드림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커리지, 용기를 가지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적인 네트워크를 잘 만들고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꾀라는 게 위즈덤, 지혜고요. 다섯 번째는 꾼이 돼야 돼요. 전문가, 프로페셔널. 그리고 꼴, 자기의 어떤 삶의 형태를 갖추고 그 끝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여기 이제 꼭이 안 써졌죠? 꼭 여러분이 원하는 바에 성공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짧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뭐 몸을 안 움직여도 뭐 도움이 되셨죠? 전혀 보다 안 저는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절대 맞고요. 인문학적인 강의. 뭐 시간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또 시간을 카드로 지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